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에서 글로벌 기업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지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패널분들을 모셨는데요. 아마 이 귀한 분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건 시스코 커넥트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인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 클라우드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클라우드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인사이트도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NHN 클라우드의 김동훈 대표님, KT 클라우드 윤동식 대표님,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원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요새 IT 업계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 3사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도 하시지만 외국계 클라우드 대항에서는 동맹관계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자국 클라우드가 이렇게 대형 글로벌 클라우드와 경쟁하는 구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매우 자랑스럽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 분 대표님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원기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내 대표 클라우드 업체분들하고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에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맡고 있는 박원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네, 저는 NHN 클라우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이 두 분 선배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패널을 할 수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40대 그 NHN 클라우드 대표로서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40대 가서. 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출범한 KT 클라우드의 윤동식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사업은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클라우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2년 전에 스타트해서 다른 거 이런저런 하다가 결국 다시 또 클라우드 사업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뭐 그 박원기 대표님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그 눈부신 활약상 다 보고 있습니다. 같이 경쟁하고 협업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보이네요. 그런 거예요? 우리 네. 되게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저희 패널 토의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공식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플랫폼 상단에 채팅 메뉴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Q&A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업계에 큰 뉴스가 있었죠. NHN 클라우드와 KT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 모기업에서 분사해서 새로 출범한다는 큰 소식이었는데요. 앞으로 양사의 약진이 기대가 됩니다. 자회사 분할의 배경과 앞으로의 시장 공략 전략은 무엇인지 우선 양사 신임 대표님들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KT 클라우드 윤종식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KT 클라우드 4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네, 그 뭐 내부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했지만 KT는 엄청 큰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라이센스 받고 그 장비 디플로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품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부는 전체가 포커싱이 통신 사업 위주로 뭐 재무부터 해서 각종 기획, 뭐 홍보, 지원, 인사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한 12년 전에 제가 KT에서 클라우드 할 때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체제를 갖다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KT 안에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그게 엄청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뛰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맡았을 때 또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대표님이 나가서 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나가는 준비를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KT는 자회사가 많잖아요. 많아서 툭 나가서 해라 그러면 자회사 차려주는 거 탁탁탁탁탁 알아서 할 줄 알았어요.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나가는 사람이 다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회사 첫 빌드 하느라고 너무나 바쁜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습니다. 요 책이 좀 끝나면 진짜 날렵한 KT 클라우드로서 NHN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다 곧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1통신사로서 클라우드를 출범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NHN 클라우드 김동훈 대표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4월 1일이 되게 의미 있는 일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KT 클라우드와 NC 클라우드 사실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는데 같은 날에 출범을 하게 됐고요. 사실 NC 클라우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십몇 년부터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은 저희 게임 플랫폼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 페이코어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리고 NHN 커머스라는 사실 커머스 서비스 이런 그 그룹사에 있는 다양한 사실은 서비스의 영역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주화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았고, 그게 이제 고객들한테도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한 이제 대표 클라우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제 분사를 했던 거는 이제부터는 좀 더 과감한 이제 투자와 글로벌을 하기 위한 아주 발판이 마련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사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됐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그 같이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자들한테 모티베이션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들 또 모시는 부분도 필요하고, 현재 같이 고생하고 있는 멤버들에도 모티베이션 되기 위해서 분사를 결정했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이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NHN 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어플리케이션하고 클라우드가 상당히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이어서 네이버 클라우드 박원기 대표님께 네. 네, 4월 달이 무슨 대한민국 그 국내 클라우드 회사들의 무슨 생일 달 같아요. 그럼 거기도 네이버 클라우드 4월 네이버 달. 클라우드도 사실은 사업을 시작한 건 4월 17일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그 이상하게 4월 달에 이렇게 좋은 의기가 네. 모이는 달인가 봐, 그죠? 예, 제 생일이 4월 27일입니다. 네. 4월이 한국 썰렁- 대한민국 썰렁합니다. 클라우드의 달입니다. 네. 예.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 그런 박원기 개인정보를 대표님께 이렇게 네. 예. 이제 많이 알리고 싶어서요. 네. 네이버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이버 클라우드 박원기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2017년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신 걸로 아는데요. 사실 글로벌 클라우드 공세 속에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차별성은 뭔지요, 대표님?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4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나 비즈니스에서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 뭐 AI, 데이터 분석 기술, 무슨 5G 관련된 기술, 로봇 기술, 그다음에 최고의 그 인프라 관리 기술, 이런 그 원천 기술들이 서비스에서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에서 적용되고 검증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라인이라든가 네이버의 각종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운영 능력이 또 네이버 클라우드 회사가 가지고 있었다. 이게 되게 큰 하나의 좀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이외에도 최고로 큰 대규모의 IT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컨피덴셜 정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글로벌에 있는 몇 개 기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365일 24시간 장애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안전성에 있어서도 그동안 뭐 네이버 쪽에 어떤 보안에 침해가 있다든가 위기가 있었던 일이 없을 정도로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해온 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웍스라든지 워크플레이스 또는 글로벌 HPC 솔루션 1등 회사인 리스케일 같은 또 셉 같은 이런 글로벌 사스 회사들도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포팅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포팅해서 함께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는 그런 의사표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의 여러 리전들을 잘 구축하고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고, 무엇보다도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 직원들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책임,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이 고객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네이버 클라우드가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큰 성장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던 공공 또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더욱 장려할 걸로 기대가 되고, 요즘 금융 고객들도 클라우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NHN 클라우드 김동훈 대표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공공이나 금융 쪽의 클라우드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클라우드라는 게 단순하게 저희 CSP 입장에서 어떤 제품만을 공급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 센터 기반 여러 가지 IT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NHN 아카데미 같은 걸 통해서 개발자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존의 IT 유지보스 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딜리버를 할 수 있는 MSP로서 교육을 통해서 솔루션 공급과 사실은 솔루션 활용하고 또 솔루션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IT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그것들을 클라우드에 활용이 되고 그 활용 등을 통해서 또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지고 또 기능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사이클을 돌리면서 계속 성장들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공공과 금융에서는 이제 보안이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인데요.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기존에 이제 퍼블릭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NHN들이 좀 공공에서도 의미 있는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공공에서의 어쨌든 클라우드 생태계를 만드시면서 뭔가 성장 전략 갖고 계신 것 같네요. 다른 분들, 네, 김 대표님? 네.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클라우드를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공공 금융 고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당연히 제가 지금 클라우드 산업협회 회장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 산업협회 입장에서 계속 그 행안부나 과기부에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제안 이런 걸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게 이제 좀 받아들여져서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든지 모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시장들이 좀 열리고 있어서 또는 뭐 신정부 들어서서 또 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있어서 공공 시장은 확실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융 시장은 지금도 금융사분들은 상당히 자기네 서버,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가장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핀테크가 워낙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일부 분야에 그 클라우드 적용을 갖다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콜센터를 갖다 저희가 AI화하는 걸 갖다가 금융사 이런저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클라우드로 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정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AICC를 꽤 금융사들이 많이 도입을 했고, 저희가 꽤 많이 따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할 정도로 따고 있는데, 그런 분야를 갖다가 또 클라우드로 아예 그냥 AI 클라우드, AICC 애저 서비스도 이렇게 그 제공을 갖다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AI 분야, 핀테크랑 대결하는 분야, 이런 쪽에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이런 쪽이 열리면 다른 쪽도 꼭 열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KT에서는 버티컬적으로 뭐 금융의 어쨌든 사용 예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아마 조금 더 시장을 확산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박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하여튼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강한 공세에서 공공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저희 같은 국내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기회를 준 정부 부분이나 공공기관 부분이나 금융권에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시간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매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벌어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경쟁 그 글로벌 회사가 가졌던 기술과 운영 경험과 안정성, 안전성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느냐가 결국엔 공공과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지난 4, 5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과 금융의 별도 클라우드가 따로 존재하고 거기에 또 130개가 넘는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공공에서조차도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최신의 변화하는 서비스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 대응력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는데 그거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봤지 않습니까? 마스크 앱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런 것들이 제공됐는데 그걸 통해서 클라우드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잘 확보해서 보신 것 같고 또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솔루션이나 특화된 솔루션들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성공의 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돼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우리 공공과 민간에 기여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기술적인 준비나 서비스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하려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로컬 어쨌든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동안 많이 개발하신 그런 부분이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운영이나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 고객들 아니면 SaaS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자체보다는 클라우드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간이라든지 또 뭐 보안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를 사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고민이 더 많아지는데요. 저희 시스코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잘 아는 분야예요. 그래서 오후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저희가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전략이나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KT 클라우드 윤동식 대표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클라우드를 흔히 이렇게 인터넷에서 액세스해서 서버를 사용하는 그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개인이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그 해당 기업의 보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무진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그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다 돼 있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돼 있으면 거기에 미트시켜 줄 수 있는 클라우드의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을 같이 결합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미스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기업이 이제 크다 보면 해당 어떤 부에서 그냥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내 디플로이해서 써요. 그때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뭐 진짜 인서비스까지 가는데 나중에 보면 보안에 대한 게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돼서 부랴부랴 또 그 보안 솔루션 설치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갖다 선제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약간 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진짜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보안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존이라는 걸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는 여기 쓰세요. 그러면 기본적 보안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쓰시면 그 전용 그 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그 현재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커넥티비티 정보라든지 그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고 또는 뭐 거기서 고객센터도 연락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안내를 갖다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보안까지 생각해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할 때 보안 정책이나 이런 거를 미리 고객들하고 그렇죠. 설계하고 네. 이런 그렇죠. 부분이 네. 중요할 것 컨설팅 같습니다. 드리고요. 네. 그렇죠. 네. 혹시 다른 대표님들 이 부분에 먼저 하시죠, 제가. 아마 이 질문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기업이 클라우드로 가는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쓸 거냐, 뭐 하이브리드를 쓸 거냐, 또는 순수하게 민간 부분을 쓸 거냐, 그런 것과 함께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과 서비스와 비즈니스 플로우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잘 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CSP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종류의 솔루션들이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준비가 돼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분리된, 물리적으로도 분리된 뉴로 클라우드라는 형태를 제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한화생명 같은 고객도 있고, 클라우드 커넥터를 통해서 레거시와 퍼블릭에 있는 민간 클라우드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에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 달라 하시는 고객이 있지만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고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레거시 것과 클라우드가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데에 대한 리소스를, 서비스를 다 보면서 관리해 보고 싶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시스코 뿐만 아니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다 잘 알아서 디자인을 설계를 잘해서 대시보드 형태를 잘 보여드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코의 기술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의 기술도 잘 넣어서 대시보드 형태로 쉽게 모든 리소스를 잘 볼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과 솔루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객마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목적에 맞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와 그 언프레임 그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연결성 있게 보는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할 말씀 드리면 사실 뭐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하는 부류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인프라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우드를 썼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워낙 편하게 그 프로세스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인 거고요. 기존에 사실은 레가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통 기업들은 그거를 이제 기존 프로세스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도입하다 보면 사실은 그 기존 클라우드 사용 방법과 레가시 사용 부분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NHN만 해도 지금 NHN의 모든 서비스가 NHN 클라우드에 도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한 저희가 서비스 이제 10년 정도 되는데 한 70% 정도가 이제 클라우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서비스부터 점점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들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된 게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버리고 네이티브 된 게 한 8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점진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클라우드 멀티나 하이브리드 지원하고 있는 뭐 쿠버네티스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그 하드웨어 종속성보다는 그 상위 레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좀 도입된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클라우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언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까지 그 이전하는데 사실은 몇 년의 어쨌든 로드맵을 두고 네. 그 전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트워크나 보안 정책, 그다음에 네.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로 갈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클라우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가 많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형태든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본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보다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크게 돈 들이지 않으면서 빨리 테스트해보고 빨리 서비스하고 빨리 비즈니스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클라우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른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가는 거는 다 명제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네. 갈 거냐, 네.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컬 클라우드가 글로벌 클라우드 경쟁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들이 비교를 할 때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가 얼마나 있냐, 뭐 규모가 얼마나 되냐, 또는 커버하는 국가가 얼마나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여기 계신 3사도 굉장히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우선 박 대표님부터 네이버 클라우드의 글로벌 사업 전략 또는 확대 계획 같은 거를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뭐 스타트업이 됐든 아니면 대기업이 됐든 글로벌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장 시작부터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떤 서비스를 아이디어라이징 할 때부터 나는 이걸 한국 시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글로벌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인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네이버의 서비스를 글로벌에 지원할 때부터, 라인의 서비스를 글로벌에 디플로이 할 때부터 글로벌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10개 나라에 23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8개의 글로벌 비전이 있습니다.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1.8 테라 bps 정도를 전용선으로 풀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들과 글로벌에서 경쟁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하나씩 해온 지 벌써 한 10여 년이 되고 있었고 사실은 그 결과 지금은 글로벌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으면 글로벌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만일에 AWS 같은 그런 글로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우리도 그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전 지원이 같은 종류의 서비스 경쟁력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왔고,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저희가 상품의 포트폴리오가 글로벌에 있는 AWS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서비스 벤더와 저희가 동등한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작은 이제 동남아와 일본을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에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유럽에도 지금 프랑스의 리전을 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는 뭐 여러 가지 확장을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상품, 그다음 네. 마켓플레이스까지 다 글로벌 수준에 맞게 지금 네. 개발을 많이 하신 걸로 네. 알게. 이미 서비스 되고 예. 있고요. 네. 말씀해 세계 주신 것 같습니다. 조세협회 이런 데는 저희 거 쓰고 있습니다. 네. 다른 김 대표님이나 임 대표님. 아마 예. KT 클라우드의 글로벌 전략하면 아마 가장 뼈아픈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KT 클라우드 시작 초기부터 미국 리전, 재팬 리전을 갖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고객들을 저희가 설득해서 AWS로 옮겨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미국 리전, 재팬 리전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운영비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뭐를 페일했나라고 이렇게 보면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고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글로벌 그냥 데이터 센터 세우고 서비스 하면 알아서 와서 클릭해서 쓸 거다라고 한 생각은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하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영업 채널이라든지 뭐 채널을 하나도 구축 안 하고 시작했던 게 아마 패착이었다고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KT 클라우드로 이제 분사한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돼서 좀 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진출할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이 조금 달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임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뭐 글로벌 시작 전부터 사실은 이제 국내 사용자들의 해외 뭐 리전 형태는 아니었었고요. 처음에 일본의 클라우드 리전을 만들었을 때는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겟 고객은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게임 부분이랑 그리고 NHN 커머스 관련된 고객들 대상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그 일본에서는 그 커머스 쪽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사실은 명품 같은 거나 신발 같은 거 나오면 그거를 이제 빨리 구매하고 싶어서 물건을 이제 선점하는 그런 쇼핑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좀 많이 맞아요. 되게 단기간에 인프라를 쓰게 되고 그 비즈니스를 그 사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NHN 클라우드가 일본 내에서도 의미 있게 성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네이버 클라우드와 좀 전략적인 부분이 틀린 부분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수준의 상품들을 동일하게 갖추는 이제 전략으로 가졌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좀 반대의 방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특화 플랫폼을 기준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해보자가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저기 AWS나 이런 것들이 저희 경쟁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 중에 일부는 AWS의 마켓을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제품 경쟁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 차원에서 NHN 클라우드를 글로벌 회사들이 선택할 기준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덕트 서비스 레벨로 가게 되면 이게 필요한데 없는 것들은 당연히 NHN 플랫폼을 쓸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 이런 저변을 확대된 이후에 NHN 클라우드도 같이 동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 제품을 통해서 지금 일본도 지출했고 지금 유럽을 통해서도 이제 제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서비스 플랫폼들을 글로벌 1등을 계속 하나씩 확장해 보자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분 말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또 뭐라고 또 다르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전략을 많이 참고하셔서 이제 전략을 짜시고 구축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경쟁자들과 게임을 하려면 유사한 정도의 입지는 가져야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생각이었고
버티컬 특화된 솔루션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각 개별 시장을 접근하느냐가 또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그 게임에 진출할 정도는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의 글로벌 1위 업체인 리스케일 같은 데도 메이저 4사 이외에 다른 클라우드에 포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클라우드에 포팅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지난번에 합의를 했고요. 또 언론에도 이미 나왔고, 또 셉 같은 글로벌 ERP 솔루션 업체도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드웨어 플랫폼이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든 클라우드 플랫폼이든 운영이든 기술이든 계획이든 마케팅이든 채널이든 이런 모든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사업에 필요한 여러 요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씩 버티컬 솔루션을 포팅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글로벌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커머스도 얘기를 했지만 워크그룹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의 네이버 웍스 같은 거가 일본에서는 라인웍스로 일본에서는 그룹웨어 마켓 비즈니스 채팅 마켓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화된 솔루션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가장 사업의 기본적인 요건은 좀 갖춰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라든지 그만하고 무슨 뭐 딴 건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3사의 어쨌든 고투마켓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약간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다 시너지 그럼요. 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시려는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ESG 경영 바람, 이게 거세게 불고 IT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저희 시스코도 2040년까지 넷 제로 슬로건으로 선언하고 또 여러모로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갖고 계신 클라우드 3사도 있으신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클라우드 역할이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시 대표님. 네, KT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흔히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로 다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개별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갖다 운영하는 것 대비 데이터 센터로 옮기면 일단 전력 효율이 10에서 15% 좋아집니다. 그러면 각 기업이 데이터 센터 갖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모으면 그 자체가 이미 넷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회사에서 진짜 PUE를 낮추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클라우드, 그냥 자기 서버를 갖다 놓는 것 말고 거기 안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쓰면 또 10 to 15%의 그 전력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로 클라우드라면 자기가 로컬리 하드 데디케이트 서버 운영한 것 대비 거의 20%에서 30%가량의 전력 효율이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데이터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그 저희가 아리백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그 KT는 2050년까지이지만 저희 KT 클라우드는 10년 당겨서 204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할 계획이고요. 그게 가장 힘든 게 당연히 전기입니다. 네, 그 전기를 어떻게 더 절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그 진짜 방안이 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그 진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기업체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를 채택을 하면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정부한테도 그런 거 제안을 갖다 좀 하려고 하고, 그 수소연료 전지 내지는 그 풍력 발전 앤드 수소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하고 지속적으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데이터 센터도 넷제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2040년 타겟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자사가 구축하는 것보단 클라우드를 쓰는 게 저 ESG 경영에도 큰 그렇죠. 도움이 된다. 그 회사의 말씀이시군요. 20%에서 30%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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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지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군요. 추가해서 ESG 경영이나 이런 네, 탄소 뭐 배출 관련돼서. 저희 앞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네. 부분의 전략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저희도 사실 비슷한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긴 하고요. 저희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 센터 작년, 재작년 해서 NH 챔피언십 또 대상도 수상했고요. 네네. 예, 데이터 센터 PUE가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즉 그 에너지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계돼 있고요. 또 외부 공기를 통해서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열을 냉각시키는 방식들을 많이 활용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 아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도 뭐 수소도 있고 LNG에 대한 사실은 액화된 것들 열을 활용해서 냉각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R&D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들이 향후에 아마 좀 그 비즈니스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지구를 살리자. 뭐 네. 이거는 아마 모든 꼭 저희뿐이 아니라 이거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이 있고 이미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PUE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1.2 정도 된다고 그런데 저희 춘천에 1.09가 이제 돼 있는 시설이고 어떻게 이미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 그러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100%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각 산업에 그런 데 특화되고 기술이 있는 데와 협력을 통해서 아마 구축하려는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아리백 달성하는 거는 그건 모든 회사들이 요즘 40년, 50년에 다 하겠다 이런 얘기지만 저희 네이버 그룹은 2040년에 하여튼 100%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아주 최소한의 노력이긴 하지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곳에서 예를 들면 지을 때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리드라는 표준의 리드 플래티넘 자격증을 목표로 해서 춘천 같은 것도 짓고 지금 세종에 있는 짓고 있는 것도 플래티넘을 이제 목표로 짓고 있습니다. 규모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최고로 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련된 산업과 협력을 하느냐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각사가 각각 그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드라이브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많은 고객분들에게 왜 KT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NHN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한 1분 정도로 해서 랩업을 해주시는 어떨까 합니다. 우선 박 대표님.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클라우드라는 것, 제가 1분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IT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바뀌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객은 하드웨어 벤더나 소프트웨어 벤더에 직접 서비스를,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곳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변경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서플라이 체인의 밸류 체인에 많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강한 플랫폼을 갖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 회사냐 얼마나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여러 언론에도 나왔는데 매출의 80%를 재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더 많이 투자할 거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사람도 뽑고 있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시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저희 국내 클라우드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아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NHN 클라우드는 사실은 아까도 앞에서 버티컬 쪽에 더 많은 집중들을 하고 있고요. NHN 클라우드 내에 사실은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프로덕트 오너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게임 플랫폼의 뭐 게임베이스라든지 우리가 커머스의 샵바이라든지 그리고 앱1 소스 앱가드라든지 메시징 플랫폼, 사실 국내 메시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게 API 기반의 메시징 자체를 저희가 거의 뭐 최초는 아니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가장 많이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거의 오토 서비스는 거의 다 저희 메시징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정말 잘하는 이 프로덕트 오너들이 다른 거 고민 안 하고 그 프로덕트만 집중해서 글로벌 1등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게 꼭 NHN 클라우드의 장점이고 그게 글로벌하게도 경쟁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생산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의미 있는 NHN 클라우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대표님. 네. KT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사업만 12년, 데이터 센터 사업 포함한 20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적 고객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객의 환경은 진짜 많이 다양합니다. 그 클라우드를 못 쓰는 환경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 데이터 센터도 안내드릴 수 있고,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오면 또 글로벌 클라우드 어디든지 연결될 수 있는 커넥팅 허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이해하는 KT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이 얘기 드리고 컨설팅 드리고 가이드 드리고 최적으로 클라우드 플러스 데이터 센터까지 안내하는 종합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저희가 고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스코 커넥트 행사를 빛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우리 클라우드가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야말로 이제 IT 업계를 선도하시는 분들답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또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스코 커넥트 세션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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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